한동석의 고백 이후 마광숙은 밤잠을 설칠 수밖에 없었다. 이불을 덮었다가 걷었다가 핸드폰을 들었다가 다시 이마에 올려놓고 멍하니 천장을 바라본다. 내가 고백을 받은 거야? 진짜로. 귓가에 맴도는 그의 말이 계속해서 재생된다. 당신이 괜찮은 사람이니까, 내가 함께 있고 싶은 사람이니까. 그의 눈빛, 숨결, 말투까지도 생생하게 떠오른다. 광숙은 이불을 꾹 눌러 안으며 굴러본다. 아, 진짜 왜 이래. 나이 들어서 이런 거 아니랬잖아. 한 남자가 자기 이름을 따뜻하게 불렀다. 그 사람의 눈은 계산이 아니라 진심이었다. 정략도 아니고 동정도 아닌 그냥 마광숙이라는 사람 자체를 좋아한다고 했다. 그녀의 입꼬리가 천천히 올라간다. 뭔가가 심장 깊숙이에서 피어오르기 시작한다. 오랜 시간 돌덩이처럼 굳어있던 마음속에 어느새 낯선 봄바람이 스며든다. 광숙은 조심스레 침대 머리맡으로 가 휴대폰을 든다. 한동석의 번호를 터치해놓고 잠깐 손가락을 망설이다 급히 꺼버린다. 이 시간에 뭐 하는 거야? 내가 왜 이래 정말. 하지만 그녀는 모르게 웃고 있었다. 문득 상상해본다. 내일 아침 문 앞에 따뜻한 도시락을 들고 나타난 동석. 아침 먹었어요? 오늘은 제가 책임진다고 했잖아요. 그 상상만으로도 심장이 한 박자 빠르게 뛴다. 광숙은 이불을 다시 덮고 누우며 중얼거린다. 진짜, 설마, 이 나이에 내가 연애를 하게 될 줄은. 그 밤, 그녀는 잠을 이루지 못했지만 오랜만에 따뜻한 마음으로 눈을 감았다. 그녀의 꿈속에선 술도가 마당에 벚꽃이 흐드러졌고 그 벚꽃길 너머로 누군가가 다정하게 손을 내밀고 있었다. 다음날 아침 마광숙은 여전히 신라주조 앞에 서 있었다. 정직하게 삽시다 라는 큼직한 글씨가 적힌 피켓을 두 손으로 꼭 쥔 채 바람이 부는 대로 머리가 흐트러져도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았다. 지나는 직원들이 힐끔거리며 수군댄다. 저분 어제도 있었죠. 무섭다. 저 눈빛. 그러거나 말거나 광숙은 미동도 없이 서 있었다. 그녀의 눈동자는 단단하고 또렷했다. 이때 검은 세단이 모습을 드러낸다. 뒷좌석 문이 열리자 낯익은 인물이 천천히 걸어나온다. 신라주조 회장 독고탁이었다. 독고탁은 광숙 앞에 서서 이렇게 말했다. 도대체 언제까지 이러실 겁니까, 마 대표? 그 말투엔 짜증과 조소가 섞여 있었다. 광숙은 천천히 그를 올려다보며 말했다. 내가 진실을 밝힐 때까지요? 그리고 당신이 사과할 때까지. 독고탁은 피식 웃으며 손을 들어 턱을 쓸었다. 사과? 내가 왜? 증거도 없고 법적으로 하자도 없는데.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독고탁이 비웃으며 등을 돌리려던 바로 그때 회장님답지 않네요. 낯선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광숙과 독고탁이 동시에 고개를 돌린다. 한동석 LX 호텔의 회장이 신라주조 정문 앞에 들어서 있었다. 그의 옆엔 고문 변호사와 두 명의 비서가 뒤따르고 있었다. 한 회장님, 독고탁의 미간이 찌푸려졌다. 동석은 여유롭지만 단단한 눈빛으로 독고탁을 향해 걸어왔다. 그리고 광숙 옆에 서서 그녀의 손에서 피켓을 조용히 내려주었다. 이런 일 당신이 할 필요 없어요. 이젠 내가 합니다. 독고탁이 비웃는다. 한 회장님, 이 일에 끼어들 이유가 있습니까? 있죠. 제가 좋아하는 여자가 당신 때문에 고생하잖아요. 광숙은 그 말에 눈이 동그래진다. 하지만 동석은 시선을 돌리지 않은 채 계속 말한다. 신라주조의 비열한 짓 제가 확보한 자료들로 충분히 입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 곧 LX 호텔과의 모든 계약에서 제외될 거예요. 그 말에 탁 회장의 얼굴이 굳어진다.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이런 식이 아니라 정당한 방식이죠. 당신이 벌인 신뢰 내가 회수하겠습니다. 독고탁은 광숙을 한번 바라보고 조용히 안으로 들어가 버린다. 광숙은 여전히 어안이 벙벙한 얼굴로 서 있다. 동석은 그녀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한다. 이젠 당신 혼자 싸우지 않아도 돼요. 광숙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인다. 그녀의 마음속에 한 줄기 따뜻한 감정이 번지고 있었다. 그것은 분노를 녹이고 오랫동안 굳어있던 마음을 서서히 녹이는 감정. 바로 믿음이었다. 밤 공기가 살짝 차가워질 무렵 한동석은 마광숙을 호텔 옥상으로 불러냈다. 도심의 불빛들이 반짝이는 고요한 공간. 바닥에는 작은 전구 조명이 은은하게 깔려 있었고 옥상 난간에는 따뜻한 담요와 커피 한 잔씩이 놓여 있었다. 오늘은 그냥 별 생각 말고 바람 쐬러 오라고 불렀어요. 그의 말에 광숙은 어색한 듯 머리를 쓸어 넘기며 앉았다. 이런데 처음 와봐요.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장면이네요.
동석은 그녀를 향해 부드럽게 웃었다. 이 호텔 지으면서 처음 옥상에 불빛 켰어요. 누굴 위해 꾸며본 건 사실 오늘이 처음이에요. 광숙은 멋쩍게 웃었다. 너무 부담 주지 마세요. 나 어제부터 사실 좀 놀랐어요. 사장님이 저 좋아한다고 해서 놀랐고 솔직히 겁도 났어요. 동석은 진지하게 그녀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겁나도 괜찮아요. 충분히 이해해요. 마광숙 씨가 걸어온 길, 그게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는지 나도 알아요. 광숙이 눈이 조금 흔들린다. 하지만 내가 지금 여기에 있는 이유는 그 모든 걸 감싸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연민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그저 당신이 참 괜찮은 사람이니까. 나도 그 곁에 있고 싶으니까. 동석의 말에는 흔들림이 없었다. 그저 조심스럽고 따뜻하게 광숙이 마음을 향해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다. 광숙은 한참을 말없이 그의 눈을 바라보다가 입꼬리를 아주 살짝 올리며 입을 열었다. 그럼 일단 밥부터 사주세요. 그 순간 동석은 소리 없이 웃었다. 그러고는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밥이요? 물론이죠. 그는 살짝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말을 이었다. 광숙 씨 마음 열릴 때까지, 아니 그 이후에도 쭉 삼시세끼 내가 책임질게요. 아침엔 따뜻한 된장국, 점심엔 바삭한 돈가스, 저녁엔 당신이 좋아하는 묵은지찜, 당신이 지쳤을 땐 국물 있는 걸로, 기분 좋은 날엔 향긋한 비빔밥으로, 그리고 맵기 끝엔 꼭 내 마음 조금씩 얹어서 줄게요. 광숙은 순간 눈을 크게 떴다가 고개를 돌려 멀리 불빛 가득한 야경을 바라보았다. 뒤까지 빨개진 얼굴을 감추려는 듯 그녀는 작게 중얼거렸다. 이런 말 나 들은 거 처음이에요. 누가 날 위해 몇 끼 밥을 책임지겠단 말. 그게 그렇게 설레는 말인 줄 몰랐어요. 그 말에 동석은 살짝 숨을 내쉬며 웃었다. 그럼 이제부터 자주 들려줄게요. 당신이 듣고 싶어하는 말, 살면서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말들 다 내가 해줄게요. 광숙은 천천히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동자는 도시의 불빛보다 따뜻했고 그 순간 그녀는 알 수 있었다. 이 남자는 잠깐의 설렘으로 다가온 사람이 아니었다. 오랜 시간 자신이 닫아놓았던 마음의 문을 천천히 조심스럽게 두드리는 사람이었다. 그 밤 옥상 위엔 두 사람만의 온기가 피어올랐다. 바람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둘 사이엔 낯선 봄 기운이 천천히 스며들고 있었다. 이른 아침, 아직 술도가 문도 열기 전, 마광숙은 분주히 안쪽 청소를 하다 말고 밖에서 들려오는 자동차 소리에 고개를 들었다. 검은 SUV에서 누군가 내린다. 한동석이다. 오늘은 정장 대신 캐주얼한 코트와 밝은 스니커즈 차림. 어디까지나 회장님 같지 않은 모습. 뭐하러 여기까지? 광숙이 어깨에 묻은 먼지를 툭툭 털며 나서자 동석은 익숙한 손길로 테이크아웃 커피를 건넨다. 오늘 아침은 커피 대신 연애 스타터입니다. 광숙은 피식 웃으며 커피를 받는다. 컵홀더에는 손글씨로 적힌 쪽지가 붙어 있었다. 아침엔 당신 생각, 점심엔 당신 걱정, 저녁엔 당신 보고 싶음. 이런 건 어디서 배우셨어요? 비밀이에요. 다만 오늘 하루 마광숙 씨를 위해 쓸 겁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함께 차에 올랐다. 창밖으로는 봄비가 살짝 내리고 있었지만 차 안은 따뜻했다. 차가 멈춘 곳은 도시를 벗어난 작은 동네. 할머니가 운영하는 오래된 국수집 앞이었다. 여기 내가 어릴 때 자주 오던 데예요. 어머니랑 단둘이 살 때 가끔 나 데리고 와주시던. 광숙은 조용히 그의 말을 들으며 안으로 들어선다. 자그마한 테이블, 국물 냄새, 사람들 웃음소리, 거창하지 않은 진짜 추억이 있는 공간이었다. 식당 주인은 동석을 보자 반갑게 맞는다. 얘가 이렇게 커서 마누라 데리고 왔네. 광숙은 순간 뜨끔하며 양손을 내젓는다. 아니요, 아니요. 마누라까진 저흰 그냥. 하지만 동석은 웃으며 자연스럽게 대답한다. 예비 마누라요. 인사드릴 겸 모셨습니다. 광숙은 얼굴이 화끈해져 고개를 푹 숙였다. 그러나 마음 한켠에선 이상하게 그 말이 어색하지 않게 들렸다. 식사 후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다. 좁은 골목길, 비에 젖은 돌담, 봄비 냄새. 광숙은 조심스레 입을 연다. 회장님, 오늘 고마워요. 솔직히 말하면 나 사람한테 기대는 거 익숙하지 않아요. 괜히 기댔다가 실망하면 무너질까봐. 동석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기대도 돼요. 당신이 무너지지 않게 내가 옆에서 잘 지탱할게요. 광숙은 그 말을 들으며 천천히 멈춰 섰다. 그리고 손에 쥐고 있던 우산 손잡이를 살짝 돌렸다. 그 순간
봄비가 우산 밖으로 톡톡 떨어졌고 두 사람 사이엔 더는 말이 필요 없었다. 서로를 향한 시선 그리고 가볍게 맞닿은 손, 그 조용한 골목길에서 마광숙과 한동석의 진짜 연애가 시작되고 있었다.